자, 그 08학년도 6월 평가 문제였고 여기 나의 집, 김솔의 나의 집, 그 다음에 윤동주의 길, 그 다음에 월명사의 제망명사 이렇게 세 개 있다. 자, 뒤로 넘어가셔서 일단 뒤에 보니까 보기가 여기 하나 있는데 이게 다른 작품이면은 보기 없이 그냥 바로 작품 들어오기로 했었지. 자, 일단은 우리 가작품부터 좀 보자. 나의 집. 자, 들가에 떨어져 나가 앉은 매 기슭에 산 기슭이라는 뜻이지, 매 기슭. 산 기슭에 넓은 바다의 물가 뒤에 배경이 나왔어. 요거 배경. 산 기슭, 그 다음에 넓은 바다의 물가 뒤 여기가 배경이고. 자, 여기에 나는 지으리 나의 집을. 일단 보니까 나의 집을 지으리인데 요거 서술어가 앞으로 튀어나가 있지. 그치. 원래 여기 있어야 할 서술어인데 요놈이 앞으로 튀어나가 있네. 요놈 사용된 표기법 뭐라고 하더라? 그렇지. 여기에 도치가 사용됐고. 자, 다시금 큰 길을 앞에다 두고, 큰 길, 여기 앞에 있고, 다음에 길로 나가는 그 사람들이 있고, 동그라미. 자, 이들은 가끔 떨어져서 혼자 가는 길, 이 사람들이 혼자 가는 길이고, 아, 여기 뭐 이렇게 길하고 이 명사형으로 종결됐잖아. 이럴 때 이제 명사형 종결이라고 얘기를 해. 명사형 종결. 명사 형태로 종결이 돼 있는데, 이러면은 서술어가 없으니까, 이거 서술어가 생략된 거고, 이러면은 연을 줄 수가 있어. 자, 하이안, 색채하니까 체크 좀 하고. 하이안 여울턱에 날은 저물 때, 이것도 다 배경이지. 여울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물 때고, 시간적, 공간적 배경. 나는 문가에 서서 기다리리. 일단, 나 있지, 나. 나 계속 나오니까, 이거 화자니까 좀 잡아주고, 화자. 자, 문가에 서서 기다리리. 뭐뭐 하리라고 해서 이 화자에 무엇이 들어나? 화자에? 의지의 표현이지, 의지. 화자는 이럴 것이다. 새벽새가 울며 새벽 시간적 배경 새벽이고 새벽새가 울며 체크 요거 첨가 그다음에 지새는 그늘로 세상은 희게 체크 이거 색채하니까 체크 또는 고요하게 체크 요것도 청각적 이미지지 다음 번쩍임이 오는 아침부터 아침 시간적 배경이니까 밑줄 새벽부터 아침까지 쭉 시간이 흘러가고 있네 자 지나가는 길손을 눈여겨보며 길 가는 손님이란 뜻이지 자, 길손님들을 눈여겨보며 그대 동그라미 치고 그대인가 하고 뭐 하겠다. 그대인가 하면서 길손을 눈여겨보겠다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글쓴이가 집을 지은 이유가 드러나. 집을 지은 이유 뭐 하려고? 그대에 대한 기다림이 나타나지. 이게 화자에 기다림이 들어간 작품이었어. 마지막 구절까지 읽어보니까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네.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자, 되었으면은 관련된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적절한 것. 자,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 주제의식을 부각한다. 일단 인간과 자연의 대비라고 하는데 차이점 이런 건 없지? 바로 지워주고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은 드러나지? 어떤 대응 방식? 기다림. 그치, 기다림이 일단 드러나. 기다림. 다음에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제시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뭐 이미 반드시 올 거라는 기대 뭐 이런 건 아니잖아. 그치? 이미 확실히 온다 이런 건 없어. 바람직한 세계에 대한 확신 마찬가지로 확신 이런 거 없고 다음에 우회적인 비판 상황에 대한 비판 이런 것도 역시 없다. 그럼 답은 2번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네. 자 다음에 A, B에 나타난 시간성에 대한 설명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 A 부분이 어딘가 하고 보니까 요 구절 하얀 여울턱 날이 저물 때 나는 기다리고 있어. 새벽 그 다음에 아침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모습. 자 그럼 요거 가지고 A 들어가 보도록 하자. A는 시간이 감각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다. 시간 감각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그치? 하이한 뭐 이런 것들이 시각적으로 나타나. 그래서 요 일단 A에 대한 설명 동그라미고 그 다음에 4번 A에서는 시간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일단은 시간을 역설적으로 표현했다는데 이제 역설이 되려면은 말이 안 돼야 되잖아. 무슨 일어나야 돼. 시간을 역설적으로 표현되려면 쉽게 얘기하면 역순행적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지 시간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거든. 시간이 거슬러 흘러가고 있다거나 뭐 왔다 갔다 하거나 근데 이거는 새벽에서 아침으로 그렇지 쭉 흘러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A에서는 역설적 표현이 없으니까 답은 4번 다음에 5번 시간이 화자의 기다림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적절한 표현 되겠지.
그렇지. 이 시간은 화자가 임을 기다린, 그대를 기다린 시간에 해당이 되겠어. 자, 됐음 넘어가서 기억미음에 대한 설명 적절치 않은 것은 이라는데, 일단 기억분 보면 집은 탈속한 삶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상징한다. 탈속이라고 하면 속세에서 벗어난 삶이지. 속세에서 벗어난 삶. 그럼 일단 기억의 집을 보면은 기억. 나는 지으리 나의 집을 지어. 근데 어디에다가 큰 길을 앞에다 두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지. 그럼 속세에서 벗어난 건가? 아니지, 그렇지. 매우 세속적인 공간이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야. 그렇지? 그래서 문제로 돌아오면 탈속적 삶에 대한 소망 바로 지어주면 되겠다. 탈속적이지가 않다. 네, 답은 1번 이러면 끝난다. 자, 다음 넘어가서 5번 가에 대한 설명인데 적절치 않은 것은 이러는데 1번부터 보면 문장을 도치시킨 거 있었어? 그렇지. 있었지. 그다음에 음절수를 조절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하는데 음절수라고 하면은 글자수 얘기하는 거잖아. 글자수. 글자수 조절이 있는가 보면 글자수를 조절했다는 얘기는 시적 허용이 사용됐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 하이안 이런 거 있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하얀인데 하이안 이렇게 돼 있지. 이런 것들이 바로 시적 허용에 해당되겠어. 하이안 요거 시적 허용이고 글자수, 음절수를 조절하는 부분이 해당되겠네. 그러면 다시 문제로 들어와서 자, 음절수를 조절할 리듬감을 살리고 있는가? 그렇지. 시적 허용이 사용되었고 이러면 무조건 리듬감, 운율 형성하기 위한 거니까 시적 허용 자체의 목적이 리듬감이야. 운율 형성. 그다음에 동일한 시야를 반복하여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하는데 동일한 시야 어떤 것들이 반복됐지? 나, 이런 거 있지. 이런 것들 있지. 그런 거 있네. 그대인가고 그대인가고 이런 것도 이제 반복에 해당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일단 반복이 있고 자, 동일한 시야 반복이 있다. 이것도 동그라미. 그다음에 색채어 있었지. 그렇지. 색채어는 출제 요소니까 항상 체크가 돼 있어야 돼. 그다음에 토속적인 방언을 사용해. 방언이 있나? 아, 그렇구나. 그대인가고를 방언으로 봤구나. 그대인가 하고의 줄임말. 그대인가고. 거기도 글자 수를 조절하면 구절에 해당돼. 음절수를 조절하는 거. 그래서 방언 사용 안 됐고 답은 5번 이렇게 되겠다. 자, 6번 됐고. 자, 그러면 이제 나작품 넘어가도록 하자. 나작품 들어가자. 운동적일. 자, 들어가자. 자,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몰라. 일단 잃어버렸으니까 상황이 마이너스. 그리고 뭐뭐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술상의 특징 보니까 이거 경어체 사용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 경어체. 높이 표현. 자, 뭘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갑니다. 일단 길, 밑줄, 요거 배경. 자, 돌돌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둘이 많이 있네. 그러면 여기 돌담을 끼고 가는데 내가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데 담이 있네. 그러면 잘 찾을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렇지. 이건 장애물의 역할이에요, 장애물. 내가 뭔가를 찾는데 건너편을 볼 수 없게 하니까 이거 장애물의 역할이 된다고. 자, 이어서. 자,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고 있어. 그럼 쇠문도 밑줄 치고 담을 건너가서 또 뭘 찾아야 되는데 쇠문이 있네.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부정적인 역할을 하겠지. 얘도 장애물이야. 굳게 닫아 있으니까. 자, 긴 그림자를 들이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보니까 아침, 저녁, 그 다음에 저녁에서 다시 아침으로 계속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지. 그렇지? 저녁에서 그럼 다시 아침으로 여기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 자, 이어서 길이 계속 이어지고 시간과 연결돼서 계속 이어지고 있지. 자,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부끄럽게 정서 주시시고 푸릅니다. 잠깐만. 우리 부끄러움을 느꼈다?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럼 무조건 이건 무엇의 결과다?
성찰의 결과고, 성찰의 결과고, 그다음에 무엇을 통해서 성찰했냐? 뭘 보고 성찰했어? 하늘, 그렇지. 하늘은 성찰의 기회가 되겠지. 성찰의 매개체가 되겠다. 보통 윤동주 시 보면 항상 성찰에 나타나잖아.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것, 혹은 절대적인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성찰의 매개체가 돼. 거울, 물, 이런 것들 있지. 유리. 자,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다음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 다시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 밑줄 줄 아까 보시고 풀 한 폭이 없으니까 이 길은 지금 상황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좀 삭막한 공간인 거지. 삭막함. 그래서 텅 비어있는 공간이야. 근데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래. 다시 어디에?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대.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화자는 당연히 이쪽에 있어야 돼, 저쪽에 있어야 돼.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담 저쪽에도 내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찾고 있는 대상이 바로 이 나라는 건데 이 나는 화자가 잃어버린 나가 되겠지. 그러니까 보통 내가 찾는 자는 긍정적인 자니까 이 나는 본질적인 자. 즉 화자가 찾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거지. 자,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잃은 것 밑줄치고 잃은 것 당연히 요 본질적 자에 해당되겠지. 잃어버린 나를 찾는 과정. 요게 바로 내 삶이다. 길을 가는 거.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자신의 본질적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 해당되는 그런 작품이다. 자, 제가 쓰면 문제 마무리하러 가자. 자, 1번에 2번 보더라도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 그렇지. 길을 걷는 모습이 나타나지. 길을 걷는 모습. 다음에 B. B 부분도 먼저 확인하자. B 부분 보니까 이 구절이었어.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아침에서 저녁,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하고 있더라 하는 요 구절. 요 구절. 계속 시간에 따라서 길이 이어지고 있네. 자, 뒤에선 시간이 지속되는 양상 되겠어? 그렇지, 이거 적절한 표현이지. 다음에 시간이 공간과 결합된 거, 이것도 되겠어? 아침, 저녁이 길과 연관되어 있지. 그렇지, 아침과 그다음에 저녁이 이것이 길이란 공간과 결합되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 그래서 이것도 적절한 표현을 볼 수가 있고. 다음에 B와 달리 시간 역설적으로 하는데 B에서도 시간 역설적으로 표현되진 않았지. 그렇지. 그래서 이건 달리는 적절한 표현이 되겠다. 자, 이어서 다음 나의 하늘에 대한 설명 적절한 것은 이런데 일단 하늘은 화자가 몸담고 있는 공간이다라면 화자가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뭐 죽었다는 얘기겠지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바로 지워주고 그다음에 2번 하늘은 숭고함을 자아내는 공간이다라는데 숭고하다면 거룩하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 고귀한 거룩함. 그러면 하늘을 보면 하늘은 되게 푸르고 그런 이상적인 모습인데 나는 그렇지 못한 거지. 그래서 숭고함을 자아낸다 하면 요거는 좀 가능한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어. 자, 다음에 하늘은 화자에게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뭐 환상적인 공간은 바로 지어줄 수 있고. 다음에 4번 화자의 반성을 함축하는 공간이다. 라고 근데 이거 보고 반성했잖아. 하늘 보고 반성했잖아. 그럼 이건 바로 동그라미 쳐줘야 되는 거지. 다음에 자연의 영원성 전혀 관련 없는 얘기니까 이거 바로 지워주고. 자, 다음 넘어가자. 다음에 어 2번 니네 더듬어 돌담을 더듬는데 내면적인 방황 이게 더듬어서 계속 뭔가를 찾고 있지. 그러니까 내면적인 방황을 담고 있다 이런 표현 가능한 표현이 되겠지. 더듬어 찾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디귿에서 돌을 반복하고 있어. 이건 화자의 무거운 심리. 돌과 돌과 돌과. 그렇지. 어느 정도는 가능한 표현이 되겠지. 무거운 심리라는 표현이 되게 낯설면 그냥 부정적인 심리를 담고 있다. 이 정도로 봐주면 좋겠어. 그러면 무거운 심리, 부정적인 심리. 요건 이제 가능한 표현이 되겠지. 그치? 동그라미. 다음에 리을에 풀 한 폭이 없는 길을 걷는데 화자가 처한 상황. 요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황량하다. 바로 동그라미 칠 수 있겠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황량한 공간. 이것도 동그라미가 되겠다. 자, 제가 쓰면 넘어가서 다음은 다작품이네. 자, 다작품 들어가자.
아, 다작품의 제목이 제망매가인데 요거 봤지 우리? 쟤는 제사 지내다. 누구를? 망매를, 죽은 누이를. 그래서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는 노래. 라는 뜻을 담고 있어. 자, 들어보자. 자, 생사의 길은 여기 있으면 머뭇거리고, 생사의 길은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승이 될 것이고, 화자가 있는 곳, 이곳, 여기, 이승이지. 여기 있으면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러고 어찌합니까? 자, 여기 나 동그라미 쳐보시고, 떠나버리는 나잖아. 여기 난 누구겠어? 누이겠지. 누이가 간다는 말도 못다 이러고 떠났대. 그럼 누이가 죽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다? 말도 못하고 죽은 거잖아. 갑작스러운, 급사했다는 얘기, 갑작스러운 죽음. 죽음을 맞이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일단 뭐 여기까지 끊어주고, 여기까지 보면, 누이가 간다는 말도 못하고 죽었어. 화자의 정서 어떻게 했어? 비참하겠지, 그렇지? 슬픔, 안타까움, 이런 정서겠지. 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해저희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 나고 가는 거 모르는 줄 알았어.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해저희 떨어질 잎처럼 걸어 묶어주고. 누가 떨어질 잎처럼? 그렇지, 이건 죽은 누이지. 누이를 비유를 했는데 이건 직유. 자, 근데 떨어졌는데 어디에 떨어졌냐면 이른 바람에 떨어졌지. 이른 바람. 그렇지? 그럼 바람이라는 것은 원근형을 잡아보자면 뭐 이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나 죽음 이런 걸 얘기하겠지. 운명으로 죽었다, 떨어졌다. 또는 죽음으로 인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피할 수 없는 거지. 근데 이른 바람이 떨어졌잖아. 이른 바람이 떨어졌다는 건 누이가 죽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다? 요절이란 단어 들어봤어? 요절? 요절하다? 일찍 죽으면 어린 나이에 죽으면 요절이지. 자, 이른 바람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서 하고 가는 건 모르고 한 가지에서 태어났대. 한 가지도 밑줄 치고 요것도 이제 원근념을 좀 잡아보면 누이가 잎이야. 근데 나랑 한 가지에서 태어났어. 그럼 누이랑 나는 한 가지에서 태어났는데 그럼 한 가지는 뭐가 될까? 한 부모님한테 태어났겠지. 그치? 사용된 표현기법은 직유가 되겠네. 아니, 은유가 되겠네. 원관념 대신 보조관념을 썼으니까 이거 은유법. 자, 그리고 가는 곳 모르겠구나까지 끊어주고. 같이 태어났는데 갑자기 떠나버렸어. 참 삶이 어떻게 느껴져? 허망함, 덧없음, 이렇게 되겠지. 허망함, 덧없음. 인생 무상을 느끼게 돼. 무상감을 느끼게 되고. 자, 마지막. 아, 미타찰에서 만날, 미타찰이라고 하는데, 미타찰에서 만날 나. 미타찰은 극락세계. 에서 만날 나가 내가 넘어가면 두 닦아 기다리겠노라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여기서 나를 보면 여기서 나를 보면 동그라미 치우고 내가 두 닦아 기다리겠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난 누가 돼야겠어? 화자가 돼야 되겠지. 어. 위에 그 삼행에도 나는 간다는 말도 없다 이러고 할 때 여기서 나는 누이였는데 여기서의 나는 화자로 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 나가 서로 달라. 자, 그리고 내가 도 닦으며 기다리겠노라 했어요. 기다리겠노라 밑줄 치고, 뭐뭐 하겠다 들어갔으니까, 개 들어갔으니까 화자에 무엇이 드러나겠어? 그렇지, 태도, 즉, 의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의지. 만남에 대한 의지, 기다림에 대한 의지.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마무리 하러 가보자. 이거 가지고. 다인 미타찰에 대한 설명 적절한 것. 미타찰은 비장함을 자는데, 비장하거나 이러진 않겠지. 뭐 슬픔 이런 것도 자는 건 아니잖아? 왜? 미타찰에서 만날 나고, 이건 극락세계거든. 극락세계는 긍정적인 공간이야. 근데 비장함을 자는다면 부정적인 의미니까 비장함은 부정적인 의미니까 요거 지어져 있고 그다음에 4번 미타차는 화자의 지향을 함축하는 공간이다는데 미타차에서 뭐 하겠다? 너랑 만나겠다 이런 뜻이 있지. 화자가 바라는 지향이 담겨 있다고. 그래서 답을 4번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이해됐어? 오케이. 화자의 지향이라고 하는데 화자의 지향은 재회지 재회. 누이와의 재회를 소망하고 있어. 그래서 지향을 함축하는 공간 되겠다. 자, 넘어가서
5번. 4번, 5번. 머뭇거리고 이런 것은 생사의 문제에 대한 인간적 고뇌를 담고 있다. 이거 되겠지. 삶과 죽음의 길에서 머뭇거리고 있단 말이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인간적인 고뇌라는 표현 적절하다. 자, 되었으면 마지막. 자, 적절치 않은 것은 이러는데 그 다의 A, B라는데 다의 A가 바람이었지. 맞지? 다음 B는 잎, 떨어질 잎이었지. 누이를 위한 표현.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봐야 되니까 다와 관련된 거 먼저 좀 보자. A, B만 먼저 살펴볼게. 자, A와 달리 다음에 화자의 실현을 상징한다라고 하는데 그 바람에 떨어진 거는 누이지. 화자의 실현은 아니겠지. 화자 경의 실현 아니야. 그래서 달리에는 동그라미. 그다음에 A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은 되겠어? 바람이 불어서 잎이 어떻게 됐어? 떨어졌지, 그치? 그래서 어떤 결과를 떨어짐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요 A의 동그라미. 그다음에 어, B에 대한 얘기네. B는 떨어질 잎이지. 떨어질 잎, 죽은 누이야. 자, 그러면 자 화자의 가뭄과 흥취는 전혀 관련이 없지. 잎은 누이와 관련돼 있으니까 B는. 그래서 달리와 동그라미. 다음 B와 달리 화자 자신을 비유한다라는데 화자 자신은 아니지. 떠절 잎은 누이잖아. 누이니까 달리라는 표현이 적절하고 B는 누이니까. 다음에 B의 도화는 아니구나. B, A의 도화, B의 나무는 수동성을 함축하고 수동적이다라고 하는데 잎은 뭐 때문에 떨어졌어? 바람 때문에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능동적인 거야, 수동적인 거야? 수동적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B라는 표현도 동그라미 치고. 자, 되었으면 이제 A부터 좀 보도록 하자. 자, A 옆은 간밤에 불던 바람 이런 뜻이겠지? 간밤에 불던, 리을이 탈락돼서 간밤에 불던 바람. 만정도화 다지겠다. 도화, 만정이라고 하면 뜰에 가득한 이런 뜻이고, 뜰에 가득한 도화가 다지겠구나. 도화라고 하는데 도화는 북수와 꽂힌 건 알고 있지. 자, 불던 바람에 뜰에 가득한 도화가 다지겠다. 아이는 비를 들어 쓰려고 하는구나. 아이 동그라미 치고 이 아이가 비를 들어서 빗자루를 들고 쓰려고 하는구나. 낙화인들 꽃이 아니랴 라고 써요. 낙화인들 꽃이 아니라 꽃이다 아니다? 꽃이다. 서리적 표현이지. 떨어진 꽃도 꽃이니까 쓸어서 무엇 하겠느냐? 쓸어라 말아라. 쓸지 말아라 이런 뜻이겠지. 쓸어 무엇하리 쓸지 마라. 왜? 그것도 꽃이니까. 자, 되었으면 A와 연관돼서 좀 보도록 하자. 자, A의 바람은 화자의 실현, 바람에 그냥 두화가 떨어진 거지. 화자가 실현 겪었어?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지. A의 바람은 화자의 실현과 무관해. 그러면 답은 1번 이렇게 되겠지? 다음 B, 3번 보자. A의 도화는 화자의 흥치를 부각한다는데 A의 도화도 낙화도 도화, 꽃이니까 쓰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은 감회의 흥치를 부각한다. 적절한 표현이 되겠네. 자, 다음에 A의 도화 바람에 떨어졌지. 그러니까 수동이라는 표현 이거 가능하겠지? 오케이. 자, 마지막 B 작품 마무리하자. 자, 바람 불어 쓰러진 나무 비 온다가 싹이 나냐? 싹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그렇지. 이건 설이고. 바람 불어 쓰러진 나무니까 마이너스 상황이고 비가 오더라도 싹이 날 것이냐? 안 난다. 그럼 여기서 비는 긍정적 의미냐? 부정적 의미야? 긍정적인 걸 함축하고 있지. 대상을 살리려고 하는 걸 띄고 있으니까 이건 플러스 의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싹이 안 나. 이미 그려둔 병, 이 약 먹는다고 나을 소냐? 임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병이 들었나 봐. 임을 그리워해서 병이 들었는데 이 약 먹다 나을 소냐? 낫는다 안 낫는다? 안 낫는다. 이것도 설이. 그래서 저 이마 동그라미 치고 이거 청자지. 이마 너로 인해 든 병이니 너가 고칠까 하느라. 너 때문에 든 병이니까 누가 고쳐라? 너가 고쳐라. 당연히 이 병은 무슨 병이야? 임을 그리워하는 병이잖아. 상사병이지. 그러니까 너가 고쳐라 이런 내용이네.
자, 되었으면 마무리하자. 2번 보면 비의 바람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나무를 쓰러지게 하는 거지. 비의 바람은 나무를 쓰러지게 하는 거 되겠어? 오케이, 이거 적절하고. 다음에 비와 4번 넘어가면 비의 나무는 화자 자신을 위한 거야? 맞아? 봐봐. 바람 때문에 나무가 쓰러졌지. 임 때문에 내가 병이 들었지. 그러면 이 쓰러진 나무는 화자를 비유한 걸로 볼 수 있겠어? 그렇지. 가능한 표현이 되겠네. 자, 그럼 비의 나무는 화자 자신을 비유한다는 표현 적절하고. 다음에 맞아 5번. 비의 나무는 수동적인 거 되겠어? 바람 때문에 쓰러졌으면? 그렇지. 이것도 동그라미가 되겠다. 오케이. 자, 되었으면 요즘은 공파란도 6월 평가원 집은 여기까지.